당신이 아직도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미 관계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많은 며느리들이 착각합니다. 잘하면 좋아질 거라고, 더 맞추면 인정받을 거라고. 그런데 심리학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고부 갈등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맞춰야 했습니다. 음식 맛도, 살림 방식도, 명절 일정도 전부 시어머니 기준이었죠. 그때는 그게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애쓰는 사람만 혼자 지치고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은 씨는 결혼 후 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마다 누구보다 먼저 가서 일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배우고,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그것도 못하니?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상하죠? 더 잘할수록 칭찬은커녕 기준만 높아졌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내 노력이 아니라 방향이었다는 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관계의 구조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고부관계는 수직 구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위, 며느리가 아래.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자기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구조는 수평이 됐는데 행동은 아직 수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옛날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도 이미 평등한 관계인데 혼자 아래로 들어가고 있진 않나요? 두 번째, 맞추는 사람이 반드시 손해보는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호혜성의 붕괴라고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런데 한쪽만 계속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연해진 순간 요구는 더 커집니다. 무섭죠? 당신의 배려가 상대의 기대치를 키우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고부 갈등의 진짜 중심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없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오랫동안 자기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그 중심이 이동합니다. 이때 생기는 상실감이 직접 표현되지 못하면 반찬이 왜 이래?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런 말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즉, 싸움의 주제는 핑계고 진짜 문제는 감정의 이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재정렬하는 겁니다. 지은 씨도 결국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말했죠.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당신이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한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관계를 조율하기 시작하자 명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은 씨가 애쓰지 않을수록 관계는 더 편해졌습니다. 이게 심리학의 역설입니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적당한 거리를 둘수록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절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히 성공한 관계입니다. 굳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인정받기 위해 소모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하는 거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한 가지.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현실적인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